국민TV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입니다. 원래 저는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TV라 그러면 텔레비전의 약자로 생각했는데 TV가 태권부의 약자구나. 예, 국민을 지켜주는 태권부의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태권부의 국민TV,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해주세요. 홈페이지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네,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김영민 PD와 함께합니다. 김 PD.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기사는 뭔가요? 예, 서남수 교육부 장관. 예. 이분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정치적으로 대립돼 있는 이슈다. 이렇게 말입니다. 예. 독도가 누구 땅이냐? 이것은 현재 정치적으로 대립돼 있는 이슈라고 하면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겠죠. 어처구니 없는. 그러니까 주로 일본 우익들이 하는 얘기고요. 그렇게 표현하니까 이 말의 의미가 쏙 들어오네요. 그렇습니다. 예.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말 그대로 광주 민주화 운동이고 국가 공권력에 의한 폭력, 여기에 맞선 시민들의 투쟁, 국가 공권력이 먼저 총기를 들이대서 자구적 차원에서 들었던 시민 항쟁, 이런 차원으로 정리된, 이미 규정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대립된 이슈라고 이야기했다. 이거는 대단히 그릇된 역사인식을 갖고 있다. 그렇죠. 인식의 문제군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독도가 마치 한일 간에 싸우니까 예. 독도는 한일 간에 정치적으로 대립된 이슈다. 네. 본질은 제쳐두고 지금 현상만을 얘기한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대립된 이슈를 다룰 때에는 헌법의 원칙을 잘 따르고 있는가 반성한다면 문제없이 잘 가르칠 수 있다라고, 예, 광주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지역 교사와 대답하는 자리에서, 문답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그 문답하는 행사에 이 양반이 교육부 장관이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딱하군요. 현문즉답이라고 하는데 현문우답이 돼버린 셈이 됐습니다. 자, 일단 과거에 기억하십니까? 인사청문회 때는 또 5.16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회피했었죠. 자, 그런데 5.18은 민주화 운동 대신에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이슈다. 이렇게 보고 있다면은, 이런 분이 교육부 장관이라면.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특히 아이들이 5.18하고 5.16도 모르고 네. 민주화란 말의 의미도 왜곡된 형태로 받아들이는 거. 애들 나무랄 수 있겠어요? 교육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예. 이런 투의 말을 하고 있으니 이거는 이념적으로 이쪽 저쪽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 기본적인 사실에 대한 팩트에 대한 인식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까 얘기한 대로 예. 다시 한번 또 예를 들어서 하면은 청취자 여러분들 이해가 빠를 텐데 네. 독도가 한일 간에 다투고 있다고 해서 독도는 정치적으로 대립된 이슈다. 이런 얘기를 한국 그 관료가 사람이, 했다면, 그런 사람이 그래 만약 한다면 진짜 그 사람이 한국 대통령이라거나 또는 국무총리라거나 뭐 혹시 저 경북도지사라 그러면 우리가 그만두셔야지 그러면. 그만둬야죠 진짜. 예. 예? 맞습니다. 예. 기가 찰 얘기네요. 교육부 장관은 역사 교육도 책임지고 있는 당연하죠. 인물 아닙니까? 5.18 민주화 운동을 이런 식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이른바 일배 또 일부 종편의 5.18에 대한 역사 날조 행위와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 강기정 민주당 의원의 입장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 서남수 교육부 장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보십시오. 몇 년 전부터 임을 위한 행진곡 손대려 했죠. 그리고 일베라든지 종편은 잘 아시는 대로 친새누리당 성향입니다. 여기서는 더 노골적으로 5.18에 대해서 도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옛날 같으면은 일베가 옛날이라 할 것도 없고요. 네. 일베 같은 사이트라면은 뭐 MB 정권만 하더라도요. 네. 그게 만약 조금 그 야권 성향이다. 예. 또 뭐 흔히 말해서 좀 좌파 성향이다 했으면 아마 벌써 조치가 돼서. 그럼요. 반사회적 사이트다 해가지고 예, 벌써 이렇게 저렇게 말아서 아니 미네르바가 상당히 근거를 가지고 쓴 그런 경제 칼럼 그 개인을 그 사이트 자체도 아니고 개인을 구속시켰잖아요. 물론 나중에 무죄로 풀려났습니다만 근데 아마 이게 지금 성향이 우파
보수 수구 진영이 쪽이 아니라 그 반대 쪽에 있다면 벌써 아마 몇 사람 잡혀 들어갔고 예. 이 사이트는 아마 벌써 문 닫혀서 아마 일반인들의 접근이 차단됐을 것입니다. 예. 이게 법치 국가라고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 강조하는 대한민국에서의 오늘의 현실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5.18에 대한 이 정권 또 집권 세력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일부 종편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5.16을 군사정변으로 보느냐 혁명으로 보느냐 이렇게 묻자 예. 이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답변을 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양해에 바란다. 뭐예요? 이 사람은 입이 있어요 없어 도대체? 에? 답변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뭐 말이 도대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냥 답하기 싫다. 네. 또는 모르겠다. 답변을 유보하겠다. 또는 뭐 쿠데타다, 혁명이다. 네. 그냥 자기가 생각한 대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쿠데타라는 점은 근혜 대통령도 인정한 바 아닙니까? 그런데 글쎄 네. 그걸 장관 한번 하려고 결과적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네. 그 앞에서 그 말 한 번 못하는 이런 소신 없고 역사관이 없는 사람이 우리 한국의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이라는 게 참 네. 처참한 현실 아닙니까? 예? 한국 관료들의 평균을 보여주는 거 뭐 아닙니까? 장관 해봐야 한 뭐 1, 2년 네. 뭐 한 10년, 100년 합니까? 네. 1, 2년 분명히 쫓겨날 텐데 보나마나 네. 그동안의 장관들 재임 경력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예. 그걸 하려고 딱합니다. 예. 국방부가 말이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주장에 대해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가 2007년 발표한 결과를 존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걸로 인자와서 얘기해 이런 얘기를 그리고 2007년에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는 북한 개입설은 허위다.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규정을 예, 했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국방부가 존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입장은 5.18 북한 개입설은 허위다. 이런 얘기를 하려면은 종편 방송 그 다음날 아침에 국방부 대변인이라는 자가 나와서 네. 무슨 개소리하고 자빠졌냐. 예. 이제 와서 무슨 뒷북을 치고 있어요. 그것도 네. 광주시에서 확인 요청하니까 이제 와서 예. 그 발언 자체 두 종편의 북한군 개입설은 국방부로서는 참을 수 없는 치욕적인 표현이었단 말입니다. 예. 그때 계엄 상황에서 해상, 육상, 공상이 다 수백 명의 차단돼 특수부대가- 있었고 예. 대대급이라는 게 한 5, 600명 아닙니까? 예. 그 5, 600명이 무장한 상태로 그 바다든 항공이든 뭐 육상이든 들어와서 뚫려가지고 강주까지 갔다면은 국방부로서는 완전히 그거는 뭐 개차반 나는 꼴이었는데 그렇죠. 그런 방송이 났다면은 광주에서 묻고 안 묻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 무슨 개소리나 미친놈들아 네. 우리가 다 지키고 있었는데 바로 내놔야지. 네. 이걸 인자와서 내놓고 있다는 게 이 자들은 도대체 뭐 하는 자들이에요 도대체. 보십시오. 이러니까 내가 이걸 안 받을 수가 없네 진짜 오늘 아침에. 이러니까 바로 이 박근혜 정부의 5.18에 대한 인식이 같은 바탕에서 출발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이라는 자가 이루고 있지. 네. 국방부라는 국가기관이 이루고 있지. 네. 응? 네. 도대체 뭐 하는 자들이 이달 전부 다. 자, 5.18 광주 항쟁에 대해서 그 의미를 축소하고 덜어는 그것을 은폐하고 싶은 이들의 의도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읽혀집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면은 한겨레 3면인데 표현이 재밌더라고요 이거. 조세 피난처라는 표현을 우리가 여과 없이 써왔는데 글쎄요. 생각해 보면은 피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난을 피해서 재난을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렇죠. 피난이라는 게 근데 한자 말 그대로. 근데 조세 피난이라는 게 뭡니까? 탈세 아니에요, 탈세. 탈세죠. 그러면 조세 피난이라는 표현은 재난을 피해서 재산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는 뜻의 피난으로 갖다 쓰면 안 되겠죠. 안 되죠. 그래서 조세 회피처라는 표현이 적절하다는 것이 뉴스타파의 입장이기도 하면서 오늘 정리된 한겨레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조세 피난처가 아닌 조세 회피처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참여되는 조세 도피처라고도 했더라고요. 도피처, 예. 이런 표현도 적절하네요. 예, 도피, 네. 도망간 거죠. 회피, 예. 일부러 의도적으로 피한 거죠. 이게 정확한 표현이지. 무슨 피난처예요. 용어 자체 잘못돼서 누가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처음부터. 글쎄 말입니다. 자, 조선일보 일면 톱 기사입니다. 예.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위해서 지난 4월에 워싱턴 DC에서 협상이 있었습니다.
자, 미국이 우리 정부에다가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기술인 파이로 프로세싱이 건식 정년이라고 하는 건데 참 말도 어렵네. 이 사용 후 핵 연료를 처리하는 기술인데 현재 한국과 미국 양국이 공동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기 분해를 통해서 피해 핵 연료를 플루토늄, 아메리슘, 또 넵투늄 등이 섞인 금속과 우라늄으로 분리를 합니다. 말하자면은 이걸 처리하는 것인데 아시겠습니다만은 핵 연료를 쓰면은 뭐 그냥 영원히 계속 탄다고 하지요. 예. 자,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예처리 예, 문제죠. 계속 원자력은 뭐 날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핵 처리와 관련해 이제 우리가 이것을 미국에다가 용인을 받는 이유는 핵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또 무슨 무기로 전용하는 것은 아닌가, 또 이렇게 우려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미국과도 이제 논의하고 있는 건데, 미국이 한국에다가 핵 재처리 반발장만 양보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라면서 이 협정을 2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미국이 상당히 소극적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자, 예. 경향신문 일면 기사를 보겠습니다. 그냥 단독인가요 이게? 예.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왜 밀양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고 있을까? 그 할머니들이 들어눕고 하는 그런 예. 처참한 상황을 연출시키고 있는 밀양 송전탑 얘기입니다. 이게 원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요란하게 그 원전 수출 계약 홍보했었죠. 예. 아랍에미리트 연합과 맺은 원전 수출 계약 때문에 결국에는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한전 고위 간부의 말이 나왔다는 이래놓고는 뭐 겨울철 뭐 전기 대란이 못 전다 이런 예. 헛소리나 찍찍이 되고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쁜 작자들 진짜. 한전이 아랍에미리트와 원전 수출 계약을 맺으면서 동일 모델인 신고리 원전 3호기를 예정대로 가동하지 못하면 위약금을 무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했다는 겁니다. 한전은 그동안 전력난 해소를 위해서 신고리 3호기와 연결되는 송전탑 공사를 강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하여간 참 이명박 시대의 성과물처럼 이렇게 거론이 되던 이거 아랍에미리트 수출한 게 이거 알맹이도 없잖아요, 사실은. 글쎄 말입니다. 그죠? 따지고 보면은 따지고 우리가 큰 보면은, 이익도 없어요. 예. 그럼에도 그런데 불구하고. 이거 가지고 국내에 이런 말썽만 피우고 원전 이거 글쎄요. 당장은 우리가 전력난 때문에 전력 문제로 원전에 아마 우리 소비 전체 양이 아마 한 17%인가 뭐 그 정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 그 정도를 커버하고 있는데, 물론 적은 양은 아니겠지만은 이거 우리가 좋아하다 나중에 대행통 당할 수 있습니다. 원전. 예. 혹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프랑스하고 한국이 원전 사고 영순이다. 예. 이런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고 없이 운용하면 된다라는 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고를 누가 내고 싶어 내나요? 글쎄 말이에요. 참 이런 안이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을 했으니, 그리고 나서 큰 사고가 나면 그때 가서는 미안합니다. 그럼 예. 끝이에요? 유감스러운 네? 일이다. 뭐 이러겠죠. 끝이에요? 사람 다 죽고 온갖 뭐 농토 농작물 다 환경 오염시켜 놓고 그리고 지는 뭐 미안하니까 물러나겠다 그럼 끝이에요? 자기 때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참 나쁜 사람이 한두 책임만 개 있는 아니네요. 사람들입니다. 진짜. 이게 진짜. 자, 다음 소식을 보면은 예. 한국일보 8면 기사입니다. KCC 건설이 레미콘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단가 후려치기를 시도했다가 을들이 집단으로 뭉치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단가 인하 요구를 철회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기사입니다. 을의 단결이 갑의 횡포를 이겼군요. 잠재웠습니다. 예.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갑의 횡포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계에도 중소하청업체 그리고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한 이런 불공정 거래 행위가 만연해 있다는 그런 지적인데, 레미콘 단가 무려 9%나 인하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업계가 이게 말이 되느냐라면서 단체로 힘을 모아서 납품을 거부하니까 결국 어떡하겠어요? 을들이 공급 안 해주면은. 그렇죠. 예. 자, 하여간 이런 이 갑의 횡포. 사실은 제도적으로 이제 차단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마련됐습니다. 작년에 단가 기준이 마련됐었거든요. 하지만 이 기준과는 무관하게 건설사의 가격 후려치기 관행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뭐 법이 없어서 네. 불법 탈법이 남용됩니까? 네. 제도,
못지않게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을들의 반란 뭐 하여튼 속이 시원합니다. 예. 자, 남양 유업 얘기를 그동안 저희가 많이 못했는데 한겨레 예. 경향 기사를 좀 연이어 보겠습니다. 한겨레 구면을 보면은 남양 유업 사원의 증언이 있습니다. 떡값도 할당을 시켰다. 대리점에서 받아오겠다. 예, 두꺼운 작자들이군요. 그렇습니다. 영업직에다가 판매 목표량을 제시했다는 이런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남양 유업이 또 다른 대리점주 협의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남양 유업이 그 사실상 개입을 해서 또 다른 대리점주 협의회를 출범시켰다는 내용이 경향신문 1면에 실렸는데 열흘 만에 점주 90%를 가입시켰다네요. 네, 그렇습니다. 야. 이게 무슨 얘기냐? 이번에 그 갑을 논란을 촉발시켰던 남양유업 대리점 협의회, 이 대리점 협의회를 무력화시키고 예. 자기들 말 잘 듣는 그런 대리점 협의회를 새로 만들어서 이제 거기다가 몰아주겠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결국 갑한테 굴복하는 또 을들도 문제가 있어요. 글쎄 말입니다. 예. 90%나 붙었습니까? 예. 이런 정도로 해서 사회 문제가 되고 하면은 자기들도 이제 네. 조금 목소리도 내고 입지를 스스로 찾아야 되지. 예. 어떻게 대리점주 그분들도 세상이 을들의 권한을 다 찾아주기를 하고 네. 이런 식으로 또 의용 행세를 합니까? 저는 바로 제 자리 옆에 전에 오셨던 그 정총무님인가 네. 그분이 바로 제 옆에서 지난주에 오셔서 증언하셨죠. 그런 분들의 희생과 투쟁 결과로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 예. 그걸 또 이렇게 갑이 나서서 이렇게 그걸 또 뭉개고 나서면은 거기에 또 같이 동조해서 이러면은 결국 그들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예전에 그런 딱하네요. 딱해 솔직히 얘기해서요. 그 예전에 그런 노래가 있었죠. 그 서태지 씨 노래인데 예. 왜 바꾸지 않고 남이 바꾸길 바라고만 있을까? 이런 가사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누가 다 바꿔놓으면 그때는 열매는 나눠서 같이 따먹으려고 그러고 예, 조금 더 나서서 어디 뭐 코 펴려고 하는 일에는 조금 더 안 나서고 예, 그러면 결국 계속 을이 되는 거예요. 예. 자, 법원이 어제 조상훈 국민일보 전 노조위원장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려서 또 예. 주목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것인데 국민일보사 측이 조상훈 노조위원장을 해고를 했죠. 이에 대해서 이제 조상훈 전 위원장이 그 지방노동위원회에다 이렇게 제소를 했어요. 응당한 권리입니다. 예. 예. 여기선 이겼습니다. 예. 조상훈 해고 부당하다.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 사측이 불복하고 그 상급 노동 기관이죠. 중앙노동위. 중앙노동위원회로 갔는데 거기서는 또 사측이 이겼어요. 그래서 결국 법원으로 갔는데 법원으로 갔군요. 예, 법원에서는 조상훈 위원장이 이겼습니다. 자, 사측이 수용할까요? 수용한다면은 그간 해직 이후 지금까지의 그 급여를 다 지급을 해야 되는 건데 당연하죠. 아마 불복할 것 같습니다. 불복하면 어떡하죠? 또 그러면 또 이제 이제는 뭐 어디 뭐 헌재로 가나요? 뭐 청와대로 가나요? 어디로 가나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가나요? 글쎄 말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민일보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사실상 물주인 교회인데 조영기 목사 재판은 어찌 돼가고 있습니까? 재판입니까? 수사입니까? 지금 수사 중인데 수사 중입니까? 곧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법원 검찰 안팎의 그런 전언이 있습니다. 후속 기사를 또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마지막 기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 검찰이 전두환 채권 73억을 찾고도 추징 안 했다는 이런 한겨레 일면 톱 기사입니다. 2004년에 전두환 씨의 차남 전재용 씨의 조세 포탈 사건 수사 재판 과정에서 73억 5,500만 원 상당의 전두환 씨의 비자금 채권을 찾아놓고도 정작 추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동안 검찰의 미납 추징금 집행 의지가 부족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고 상대가 또 전두환 씨라는 점이 주목됩니다. 왜 이랬을까요? 제가 아침에 그 오프닝에서도 이 얘기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은 지금 한겨레가 크라우딩 소스 즉 수사로 말하면 공개 수사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독자들과 시민사회 단체와 협업해서 예. 심층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한겨레의 그런 최근에 이런 이제 크라우딩 소스가 밝혀진 그 다음 날 예. 최동욱 검찰총장이 아주 이례적으로 예. 대검 간부회에서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전두환 씨 재산, 언니 재산 찾는데 가시적인 성과를 내라.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오늘 한겨레 기사 보니까 이렇게 지난 2004년에
73억 원 상당의 언닉 채권을 찾아놓고도 추징을 안 해서 결국은 날아갔다는 얘기인데요. 이건 직무유기고 국가에 손실을 끼친 겁니다. 사실은 이 자체도 저는 범법이라고 봐요.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고 봐요. 이런 그동안에 검찰이 이런 전두환 씨의 언닉 재산 추징에 미온적이었는데 이번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또 최 총장의 말이 헛말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촉구합니다. 전 재산 29만 원이 아니란 게 확인이 됐습니다. 확인됐죠. 자, 조간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영민 PD와 함께했습니다.